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나 우리 문화를 자기네 고유 문화로 우기는 중국이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다케시마라고 우기지 말라며 일본에게 항의하는 한국 정부가 한복이나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우기는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몇몇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 차원의 우기기냐 민간 차원의 우기기냐의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어쨌든 분노를 불러오는 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그런데 거침없는 언변과 때로는 뇌를 거치지 않는 듯한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제시가 얼마 전 인스타에 올린 사진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5년 엠넷에서 방송된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돌 그룹 AOA 출신의 지민이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딛고 그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게 됐죠. 지민은 수줍어하는 무대 뒷모습과는 달리 디스랩 대결에서는 과격한 랩 가사와 수위 높은 욕을 찰떡같이 매치시키면서 상당히 충격받은 팬들이 많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선보인 노래 중 푸스라는 곡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곡이 방송되던 날 지민이 아이언과 함께 랩을 하던 중 방송 화면에 제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우리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라면 또는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신감에 찬 말을 내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아무리 너가 날고 기어봐야 나보다 아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제시라는 가수는 방송계에서 센 캐릭터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시는 예능계를 주름잡기 시작하더니 2020년 눈누난나라는 곡으로 단번에 대스타로 자리매김했죠. 제시라는 가수는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입니다. 이국적인 외모로 인해 혼혈이 아니냐는 의혹이 현재까지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호현주라는 이름을 가진 찐 한국인입니다. 재미교포 2세로 부모님 모두 한국인이며 단지 미국에서 태어난 것 외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요. 다만 건강미를 위해 태닝을 하고 미국인이라고 알려지면서 오해를 받았던 것인데요. 1988년 뉴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뉴저지에서 보내다 가수의 꿈을 품고 2005년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H.O.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16년차 중견 방송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어가 서툰 그녀는 이 서툰 한국어를 무기로 예능계를 장악했는데요.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녀는 버릇없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가끔 필터링 되지 않는 말들이 터져나왔고 그럴 때마다 이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데뷔 후 줄곧 센언니 캐릭터로 활동했던 그녀는 유재석과 함께 환불 원정대를 통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은비라는 캐릭터로 분장해 때로는 강한 언니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한없이 마음 약한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원래 한국에서는 센언니 캐릭터는 상당히 위험한 분야입니다. 왜냐면 이를 줄곧 이어간다면 남성 팬도 여성 팬도 과하다며 관심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슬아슬 줄타기와 같죠. 그러나 데뷔 후 줄곧 강한 언니 캐릭터를 연기한 제시가 새삼스럽게 주목받은 것은 시대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2015년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그녀는 이건 경쟁일 뿐이야를 외치며 호전적인 면모가 부각됐다면 놀면 뭐하니에서는 엄정화, 이효리, 화사 사이에서 때로는 순한 양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함이 돋보이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은비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준 것은 국민 MC 유재석입니다. 가끔 거침없는 언행으로 제시의 실수가 나와도 유재석은 은비만의 독특한 캐릭터로 전부 받아줘 시청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줬죠. 괜히 국민 MC가 아니라는 말이 또 나왔죠. 그런데 인스타 팔로워 수만 730만 명에 이르는 대스타 제시가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사진 8장을 업로드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모자를 쓴 모습을 올렸을 뿐인데 그녀의 팬들은 이렇게 속이 깊은 줄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올린 사진은 다름 아닌 태극기가 떡하니 박힌 라카이 코리아의 볼켓 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란 곳은 뉴저지지만 내 심장은 서울에 있다고 남겼는데요. 그녀가 착용한 이 모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에서 출시한 볼켓 모자 측면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손때가 묻은 세월이 빛바랜 태극기가 부착되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독립운동가의 손때가 묻고 세월이 흘러 빛바랜 태극기의 모습을 재해석한 것으로 한 국가의 국기가 부착되었음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평소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제시도 착용샷을 올리고 일부러 라카이 코리아 인스타까지 찾아가 하트를 남긴 것을 보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모자는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유공자협회에 기부한다고 하니 디자인과 의미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거나 사진에 찍히는 연예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있는데요. 유재석은 현재까지 방송 생활 중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전설적인 개그맨입니다. 단 한 번의 구설수나 스캔들 없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S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배우나 가수들도 유재석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유재석이 런닝맨에 굉장히 특이한 신발을 한 켤레 신고 등장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건공감리를 형상화시킨 이 신발은 볼 것도 없이 태극기였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한정 제품으로 한국스러움이 물씬 풍겨나는 예쁜 운동화를 유재석이 신고 등장한 겁니다. 이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 신발의 정체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내렸고 라카이 코리아에서 만든 신발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엄청난 양이 판매됐습니다. S급 방송인으로 최고 지위를 누리는 유재석이 이 신발을 신고 등장한 이유는 추측건데 당시 치밀하게 진행 중이던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최고의 MC가 꺼내는 한마디는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조심스러웠겠지만 그는 한마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이 신발의 수익금 일부가 독도협회에 후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악플의 비난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 MC가 신었던 신발인 만큼 그 의미를 이해한 수많은 시청자들의 구매 러시가 쏟아지기도 했죠. 사실 라카이 코리아와 관련된 많은 것들은 항상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라카이가 지난 3일절에 뉴욕 한복판에 띄운 한복 광고는 중국인들의 깊은 빡침을 불러와 현재까지도 구글 커뮤니티에서는 비난과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플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시라는 센 캐릭터가 쓰고 나온 모자도 그리 고가워 보일 리 없습니다. 16년차 방송인으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제시지만 자신의 심장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한국 백기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고 하면 둘 다 나쁜 놈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일본은 한국의 K-팝이 전세계 트렌드로 자리잡고 빌보드 싱글 차트까지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자 K-팝의 뿌리는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쭈는 자니키 타자와가 6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 일본 연예계뿐 아니라 아시아 대중문화 전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기를 끄는 K-팝에 대해서는 자니키 타자와가 지은 건축이 마침내 세계화가 시작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기생충과 미나리 등 한국 영화가 해외 영화제를 석권하는 상황에 대해 왜 한국인이 아시아를 대표하냐는 이해하지 못할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마음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자 유일하게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행동을 일삼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중재해야 할 IOC에서는 자신들이 할 일은 방치해두고 일본 재롱장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설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우겨버리자는 슬로건을 그대로 실천 중인 중국은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고 우기기 바쁩니다. 지난 6월 초 중국 연변에서는 조선족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해당 영상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한복을 입은 중국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를 들거나 갓을 쓴 사람들도 눈에 띄었죠. 중국 연변의 종합쇼핑센터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엄청난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한복을 두고 명나라 때 입었던 한푸에서 유래했다며 오히려 한국인들이 중국 전통 의상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무대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을 두고 손오공의 후예라며 손흥민 역시 중국인이 뿌리라는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실제로 믿을 사람도 없고 손흥민 역시 중국인이 될 계획도 없겠지만 이런 노골적인 중국인들의 주장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세종대왕도 한글도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이해할 수 없는 우기기에도 사이다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으니까요. 사실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 기업은 아니고 1999년 미국에서 태어나고 2017년 라카이의 라이센스를 받은 한국 법인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국 전통의상 한복을 광고하고 일본 우길기 폐기를 위해 전세계 곳곳에 우길기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삼계탕 및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 우기는 중국에게 마라탕 및 훠궈는 한국 음식이라고 맞불을 놓는
얻는 등 일반 기업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었죠. 여기에 도쿄올림픽을 위해 개발한 독도 티셔츠는 QR코드를 이용해 외교부 독도 페이지를 링크시키는 기발한 아이템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태극기나 독도 등 자칫 패션과는 동떨어질 수 있는 주제를 적절히 디자인에 가미시킴으로써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아이템 수백 개를 보유한 엄연한 패션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역사 왜곡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국제소송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한다는 사명감에 매료된 일반인들은 라카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해왔고, 감사 박스를 통해 일반인들도 국제소송이나 독도협회, 국가유공자협회 등에 후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두었습니다. 팔찌, 머그컵, 티셔츠, 배지, 펜던트 등등을 기존 판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면서 국제소송 등에 후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랜덤으로 발송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독립유무 글라스컵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감사박스 배송에 사용되는 종이박스는 남상락 독립운동가가 직접 그린 태극기로 박스를 제작했는데요. 이 태극기 박스도 상당히 높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는 개인입니다. 구독자 40만에 가까운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이래저래 몸을 사리기 마련인지라 저런 일들을 하고 싶어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랜덤박스, 유재석 신발, 독도 티셔츠 등등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사비로 전부 구매했고, 지금도 그때 구매한 머그컵으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하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 후원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